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타트업 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2021년에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은 이공계, 그러니까 이공계 엔지니어나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줄 이렇게 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공계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인력비, 인공계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그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원 사업 중에 하나로 속하고 인건비 지원 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업 목적은 이공계 연구 인력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분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신진 연구 인력 그리고 고경력 연구 인력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합니다. 기업별 한 명씩인데요. 그래서 신진 연구 인력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졸업한 지 한 5년 이내의 학사, 석사, 박사를 채용할 때 요 사업을 지원을 하는 거고 고경력은 한 기업에서 뭐 10년 이상 뭐 이렇게 대학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서 몸값이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소재 부품 장비는 요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 인력은 다른 쪽은 한 명이지만 여기는 두 명을 주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연 그래서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는 분들을 파견 보낼 수도 있고 뭐 인턴십 이런 것도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건비 50%를 이렇게 3년 동안 정도 지원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진하고 고경력 연구 인력 지원은 둘 중에 하나만 지원해라. 그래서 동시는 불가능하다. 기업 하나만 지원을 하고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분야는 두 명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신진 연구 인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로 만 39세 이하 청년일 것. 요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 취득 이후 5년 이내의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2016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0년 8월까지 되고요. 만 39세니까 여기 거기에 대한 나이가 되어 있고요. 대표자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요 두 가지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지원 사업하고 조금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이 스타트업이시니까 내가 창업기업일 때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으면 이런 지원 사업을 주는 사업들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만드는 사업자시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등록하시기 쉬운 거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입니다. 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무지로 인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보통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연구소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연구소에 속한 인원은 기본적으로 연구에 집중하는 거죠. 다른 일들을 안 하고 거의 연구에 집중하는 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하느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게 되고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기업보호연구소는 뭐 적으면 2명, 웬만하면 3명 뭐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회사 스타트업이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 명이 있으면 되고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독립된 공간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연구개발 전담 요원이 있으면 연구개발 전담 부서든 기업부서 연구소든 해당이 돼요. 기업부설 연구소는 연구 인력이 좀 더 많아야 되고 연구 인력의 조건이 좀 더 많습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한 명이라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무지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조건이 되는데도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조건을 한번 좀 취득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은 1년에 2번씩 지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사업이 지금 2월에 나왔지만 지금 안 되더라도 하반기 사업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사점을 여러분이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그런 담당 관할 기관도 우리가 이제 산업기술진흥원이라 그래서 실제로 연구개발 전담부서나 기업부설 연구소를 심사하고 운영 관리하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원 내용은 140개. 그래서 이제 기업별로 한 명씩 3년간 연봉이 50%를 지원하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기준 연봉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연봉 3천만 원에 학살 한 명 뽑았다. 그러면 1년에 정부가 1,500만 원을 지원하니까 여러분은 1,500만 원만 내시면 되고 3년 동안 4,500만 원의 지원금을 보조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3년간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금액이 무조건 이 금액을 주라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이 맥시멈 한도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정을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이네요. 미니멈 한도치고 여기서 여러분이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 조건은 채용 인력은 다만 정규직만 가능하다. 그리고 2020년 9월 1일 이후 채용자. 그래서 작년도 9월 1일 이후에 채용했던 분은 이번에 2월 지원에 지원이 가능하고 두 번째, 채용 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용 예정자는 현재 채용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선정이 된 다음에 협약하기 전까지 고용보험을 완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원 조건을 만족한다면 여러분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경쟁이 좀 치열한 경우는 가능하면 이제 회사가 기존에 먼저 뽑아 놓았으면 조금 더 좋은 점들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고 만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할 그런 기업이라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있겠으니까 상반기에 안 돼도 하반기에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3월에 접수를 하게 되면 4, 5월에 평가를 하고 5월에 선정이 되면 6월에 채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채용 예정이지만 여러분이 평가가 이제 한 5월 달쯤에 이제 됐다 그러면 채용을 하셔서 기업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가도 뭐 발표나 이런 것보다도 기본적인 사업 지표가 있고 일자리 평가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우대상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업을 받고 계속 고용하는 기업은 5점, 벤처 기업은 3점, 뭐 연구소 기업은 2점, 지방 기업 1점 뭐 이런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연구 인력에 대한 가점들, 뭐 내일 채용 공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대 지원은 지방 기업이나 여성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쿼터제가 있어서 좀 더 지원을 잘해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 제외 기준은 이 사업과 비슷한 형태의 사업이 있습니다. 연구 인력을 지원해주는 유사한 사업을 이미 받았던 분들은 지원이 안 된다. 그 받은 인력이죠. 그런 사업을 받았던 인력은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전 직장에서 이런 유사 사업을 받았다. 왜냐면 이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전 직장에서 신진 인력 이런 사업을 받았다. 그럼 여기서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이 채용을 하셨을 때 이런 지원 사업을 받은 거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회사에서 다녔던 회사 직원인데 1년 이내에 재입사한 경우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협약 예정일을 현재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경우는 이중수에 불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R&D 사업으로 기준을 놓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을 작년에 선정이 된 거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을 20년 사업을 받아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 이제 추가 지원을 해서 가능하냐? 그럼 이런 경우에서 여기서 월급을 현금으로 R&D 비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수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여기서 현금 지원은 이런 문제가 있지만 현물 지원은 가능합니다. 현금은 문제가 있지만 현물로는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해서 현금 지원을 하는 건 안 되지만 하나의 사업에서 현금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는 현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R&D 사업에 현물 계상하는 금액을 충당할 때 이럴 때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마감일 현재 군 복무자도 지원이 안 되고 외국인은 지원이 안 됩니다. 한국 국적인자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에서 뭐 몇 가지 그런 이제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신청서 어떤 걸 개발할 건지 그런 사업계에서도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경력과 신진 인력 이거는 이제 뭐 지원 대상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경력은 아까 신진 인력은 졸업 후 5년 이내였잖아요. 고경력은 기업, 공공기관, 대학에서 연구 경력이 박사급은 5년 이상, 석사는 10년, 학사는 14년 이상이면 우리는 고경력자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고경력자들은 보통 월급이 세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이번에 뭐 4차 산업 관련된 뭐 인공지능을 같은 걸 개발하는데 가능하면은 이제 초급 개발자가 개발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이런 고급 개발자가 있으면 얼마나 개발이 잘 되겠어요. 근데 비용이 너무 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항하는 게 고경력 연구 인력 채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고 65개 뽑고 이런 고경력은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연봉 1억인 기준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9월 1일 이후 채용자나 채용 예정자 이렇게 되고 만약에 6월이면 또 다르겠죠. 6월부터 이제 6개월 전이니까 한 1월 1일 이후로 아마 바뀌겠네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청 내용도 동일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뭐 큰 내용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위증명서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경력증명서 떼라.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분야는 특별히 한 명을 더 뽑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 정도로 여러분이 좀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템들은 신진 한 명 또는 고경력 한 명, 둘 중에 한 명만 지원이 되는데 소재 부품 장비는 2명까지 지원해라. 그래서 지원을 정부에서 밀어주니까 그만큼 지원을 늘려주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4번 공공기관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을 파견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 3년 동안 뭐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직원들을 파견을 보내서 실제의 기술 개발을 돕겠다. 그래서 공공연구기관이 요 밑에 쭉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우수 인력을 파견을 해서 기술 개발을 도와주겠다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지역 R&D, 뭐 R&D에 대한 인턴, 뭐 이런 인턴십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공과계약 4년제 재학생이나 휴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인턴십도 지원을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의 핵심의 내용은 결국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연구 인력을 채용할 때는 보통 우리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나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 경우만 이 사업을 지원을 한다. 그럼 연구개발 전담부서나 기업부설 연구소가 뭐냐? 연구에만 주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주로 이공계죠. 이공계 연구 인력. 이공계가 아니면 이공계에 준하는 자격을 득해야 이 연구개발 전문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을 때 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나 기업부설 연구소 승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인건비를 50% 받는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3년에 50%면 작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혹시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신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지원 사업 나왔을 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 전담부서나 기업부서 연구소를 우리 회사는 어느 시점에 설립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설립 시점에 맞춰서 설립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머릿속에 그런 설계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2021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